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법인세 신고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1페이지에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한 법인세 신고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페이지 보시면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 규정입니다. 자, 2월 결손금 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자,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기준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2월 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신설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한도에 상관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다른 연도 귀속연도보다 더더욱 우리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설비 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2015년 12월 달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던 부분을 2016년 6월 달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해서 기준 내용 연수의 50%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호남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송금 산입 허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때 추계액을 적용할 때 추계액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개선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한도액 계산할 때 추계액이나 보험수리적 가액을 계산할 때 확정 기여형 연금 가입자 부분도 포함해서 추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한도 규정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중에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소유 임차한 차량으로서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를 말합니다. 자,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 사용 금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하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승용차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 초과 금액은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승용차인데요. 이러한 승용차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즉 렌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설 대여업, 리스 회사가 되겠고요. 운전, 학원 등의 경우에는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업무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승용차별로 그 운행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1,0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 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800만 원 한도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비 업무 사용금액 계산 방법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운행기록상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및 처분 손실 한도 초과 2월액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업무 사용 금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후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2월 금액 중에 800만 원씩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 2월 잔액은 전액 송금 산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거나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업무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입니다. 자, 내용연수 부분, 업무승용차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내용연수는 4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5년이 기준 내용연수가 됩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무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했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액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 및 적용내를 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합니다. 기존 감가상각 방법은 임의상각 제도이고 정액법, 정률법 또는 중에 선택해서 적용하고 내용연수도 4년에서 6년 중 선택해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중에 송금 불산입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 대상에 대한 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송금 불산입액을 포함해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승용차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상여 등으로 인한 귀속자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가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11번 외부 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외부 감사 미종결로 인해서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청 기한이 원래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였는데 이 부분을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에 12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 용역의 대금 지출 시에 지출증명서류 수치 보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출증명서류라고 하면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런 것들을 수치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20억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정 과목별로 지출증명서류 수치 여부 내용을 작성해서 구분해서 표시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규정은 2016년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2.5%의 요율이었는데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도 6.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당좌대출 이자율 인하 부분은
2016년 3월 7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고, 다만 종전에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서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인세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14페이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조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까지 적용되던 부분을 적용기한을 연장해서 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했습니다. 업종이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되었고 적용기한을 18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도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습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에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소기업 판단은 기존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120억, 농업, 광업, 건설업은 80억, 도소매, 출판업은 50억,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30억, 숙박, 음식업은 10억 이하로 이렇게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좀 넘어가셔갖고 21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인건비 공제 대상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규정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 사항입니다. 보통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의 개정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표 6을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인건비에서는 연구 전담 요원, 연구 보조 요원, 연구 관리 직원의 인건비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연구 전담 요원과 연구 보조 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되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26페이지입니다. 16번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 확대했습니다. 업종이 음식점업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청년 고용 정대 세제를 신설했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자, 31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 기업이 나옵니다. 모든 기업인데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흥 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을 제외한 유흥 음식점업과 단란 주점업, 호텔, 여관업은 제외합니다. 적용 요건은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 인원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인적 한도라고 해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수,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인원과 전체 정규직 증가 인원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 중에 적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적용 시기 및 적용내는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
이미 적용이 되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24번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26번에 문화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 확대입니다. 자,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20%로 확대했으며 문화접대비 적용이 되는 비용이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서 직접 개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도 문화접대비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3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27번째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의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5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이 발생이 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2월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보통 5년 안에 창업과 창업 이후에 5년 안에 소득 금액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10년간 2월 공제해 주는 것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6년 귀속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세법 내용이었습니다.